네, 현재 시간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2025년 첫 거래 개장일이기 때문에 개장의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마감 시간은 동일하게 3시 반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코스닥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창현 팀장, 이재규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오후장에 좀 시세 급변 종목으로 저희가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를 언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한폐렴, 제2의 우한폐렴 이야기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SNS상에서 떠들다 보니까 국내 시장 안에서도 이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와 달리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현 구간에서 2%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마감 대응할까요? 먼저 손창현 팀장님, 마감 포인트 짚어주시죠. 마감 포인트 오늘은 일단 낙폭 과대 저가 매수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5년이 새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펀드 재조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비중을 줄인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폭 과대 종목,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단행할 그런 업종들,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뭐 방산이라든지 로봇,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거 포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대 낙폭주 저가 매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마지막 종가 베팅 나서겠습니까? 네, 저도 똑같습니다. 과대 낙폭주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할 텐데 네. 지금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미국 쪽으로 빠르게 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연말에 12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쪽으로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오히려 그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는 조금씩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낙폭이 과한 기업들, 특히 이제 2025년도에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게 나올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대 낙폭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로봇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로봇을 갖고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와 달리 두 분 모두 다 과대 낙폭주를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과대 낙폭주가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네. 어떤 공략주로 접근해 볼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해서 네. 하이젠 RNM을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 16% 올라갈 때 말씀드려가지고 살짝 혼났었는데 그래도 잘 올라갔네요. 네. 달리는 말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오늘 이제 낙폭과대주로 제가 준비를 한 것은 한국콜마라고 하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네. 제가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시장의 변화를 좀 살펴본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수가 튼튼한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이 전인대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소비 촉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소비 진작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이제 그 화장품 쪽인 한국콜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 이제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수 촉진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전 한국콜마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고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낙폭 과대, 과대 낙폭 저가 매수로서 전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재료를 통해서 봤던 화장품주였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콜마를 과대낙폭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오늘의 공략주로 선별해 봤습니다. 손창현 팀장님은 같은 전략이긴 합니다. 어느 테마 안에서 종목 고르셨어요? 전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가지만 네. 소부장단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뭐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54%가 낙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 매수세가 엄청나게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들은 11월까지 뭐 매수를 했다가 12월에 많이 팔았다. 하지만 기관이 12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단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850억 정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징적인 창구는 금융창구에서 250억, 그리고 투신에서 280억, 연기금에서 210억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다시 이제 기관들에 대한 매수와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 매수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HBM3 관련된 본딩 장비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정밀기계가 여기에 이제 뛰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특허 관련돼서 계속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내년에 역시나 HBM4 관련돼서도 이 본딩 장비가 계속 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한미 반도체의 역량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5%가량 상승입니다. 어디까지 볼까요? 뭐 한 87,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은 뭐 무난하게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0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8,6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선택해 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로봇이 너무 강해서 로봇을 안 갖고 있어 참 아쉽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달리는 말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하나 미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을 들어가기 앞서서 코스피는 0.05%의 오름세만 코스닥은 1.22%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어지럽게 오후장 시세 급변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죠. 유진 로봇을 포함해서 오늘 로봇주들의 오후장에 또 후발주 찾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21.63%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젠을 포함해서 진단키트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젠 보시는 것처럼 오후 한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거래가 붙었고요.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 보였습니다. 먼저 상한가 도달한 종목도 있어요. 수젠텍도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6.83%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내가 다시 진단키트주를 보게 될 줄이야. 사실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관성 한번 찾아봐야 되나 싶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중국에서는 관련 SNS라던가 언론에서 유사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 내에서 소매와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중화권 증시 급락은 수급의 연관으로 보여질 뿐 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는 아직은 없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오히려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즌의 경우에는 오늘만 주가 상승일까요? 내일도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도 충분히 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노이즈가 내일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슈가 주말 동안에 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말 동안에 만약에 그 관련된 뉴스가 더 폭발적으로 능가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도 연계를 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내일도 상승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나왔고 시장에 반영해 줬으니 내일도 오를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보도는 무조건 체크해 봐야 된다.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일단 오늘만 상승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기다가 주가의 흐름이 강하지 못하다가 오늘 거래 대금이
800% 정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붙으면서 주가가 잘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투자로 접근하기엔 살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로 볼 필요가 있는데 테마로 붙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시세가 많이 붙었고 거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좀 털어내는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상승,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눌림이 나와야지만 본격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 차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이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22,500원대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분간 우상향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전 좀 더 끌고 가 보는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슈와 재료는 붙었는데 또 시즌 자체만의 시총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매물벽도 있기 때문에 오늘만 상승이라는 의견을 현 구간에서는 제시해드렸습니다. 추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가 이 테마주의 추가 상승 연속성을 좌지우지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시세 급변주로는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다수 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문 기업인 하나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2차 전지 스태킹 장비를 프랑스에 첫 출하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5% 넘게 올랐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하나기술이 오늘 2차 전지주 내에서 나홀로 상승할 만한 재료가 충분히 되었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해주시죠. 네, 일단 하나기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고점이 2023년도 7월 달에 14만 7천 원이거든요. 오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대에서 나오고 있는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쨌든 스태킹이라는 게 쌓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 배터리를 쌓는다라는 기술인데 이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고속 스태킹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좀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뉴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도 일단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V자 반등을 하고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뭐 PNT라든지 CIS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하나기술처럼 조금씩은 이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우상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확장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거래가 붙고 있고 정배열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고, 이제 2차 전지는 내가 차라리 좀 길게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우리가 2023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수주 잔고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하나기술은 오늘만 상승, 다만 눌림이 나오면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은 만약에 내가 물릴 것이라면 지금 물리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부분 저점대가 12월 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만 상승 의견 드리지만 눌림이 나왔을 땐 재공략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의 오늘 자체적인 재료는 충분히 주가 상승에 유효했고요. 2차 전지의 반등이 아직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상승이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졌던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죠.
좀 아쉬운 첫 거래일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0.63% 하락 마감을, 알테오젠도 3.07% 약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동시효과 구간이 좀 바뀌었네요. 53,800원 지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돼야 주가 회복이 일어날 것 같다면서 목표 주가를 대다수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만 내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오늘도 오늘만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뭐 내일도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뭐 이미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는 흐름만 보여도 종목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턴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눈여겨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BM3E도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과연 퀄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는지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삼성전자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핫이슈 종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로봇주가 대다수 올라와 있네요. 로보스타, 유진로봇, 하이젠 R&M, SBB테크 있고요. 또 현대차, 기아와 손잡으면서 오늘 장 추가 상승 나온 현대글로비스도 13.21%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하이젠 R&M 잘 다뤄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몇 분이 로봇 종가에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궁금증 올려주셨어요. 그죠. 일부는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간 기업들은 다음날 시초가의 갭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부는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없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중이라든지 매수한 가격대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시초가에는 일부 비중 축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내내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테슬라 쪽을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을 진행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상반기에는 가장 뜨거운 테마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어쨌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리쇼어링이라든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수익이 낮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좀 챙기는 관점, 다만 거기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봇주 하나 정도는 저는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이젠 R&M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17,400원이죠. 네. 내일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9,000원 정도로 살짝 상향 드리고, 익절가는 16,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나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와 목표가를 같이 올리는, 우리가 또 이제 트레일링 스탑 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종가 베팅이었던 하이젠 R&M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저희가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리겠고요. 대신 익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한 로봇주의 경우에는 내 시가에 추가 상승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 2일 2025년 새해 첫 거래일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시작을 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부침이 많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던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주의 추가 하락보다는 반도체가 버텨주고 또 삼성전자도 동시효과 국간에 막판에 스코어를 상승으로 바꾸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은 덜어줬습니다. 그로 인해 양시장 모두 다 동시효과 구간에선 빨간불을 켜내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혼조 양상에서 부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코스피 마감부터 브리핑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다는데 뭐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기아와 현대차. 그 중에서 이제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좀 전환됐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모비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돼서는 가장 먼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역시 현대차 그룹 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내일도 뭐 좋은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383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기관도 2천억 원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결국 막판에 보합 안에서 전거래일보다 0.02% 소폭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막판에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지수에 덜 부담이 됐고요. 눈에 띄었던 건 코스닥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쉬는 그 자리를 로봇이 채워줬어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매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좋은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총 1, 2위 기업은 하락을 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로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 뭐 클래시스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한국콜마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소비주들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이 상반기 내내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종가 결과를 보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과 뭐 화장품에 대한 관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오늘 하이젠 R&M, SP시스템즈 다 상한가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1%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또 준비해 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봤던 힌트 중에서 내일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점 3점 만점의 손창현 팀장은 반도체 소부장 낙폭과대로 연속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 앞서 오늘 종가 베팅의 명목을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까지 휴머노이드 사업에 참전하고 있다. 로봇주를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앞서서는 네. 과대 낙폭 저가 메시지 주셨는데 그죠. 내일의 투자 재료로는 달리는 말 주셨네요. 네, 뭐 주식 매매라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로봇주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주째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쪽에서도 계속해서 파생되면서 산업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AI 쪽 같은 경우도 그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엔드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 쪽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월 첫 거래일이나 1월 첫째 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상반기 내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 로봇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동기업 같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쪽도 좀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도 좀 보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전 자율주행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까지도 그 테마가 확산될 수 있다. 제가 3주 연속 로봇이라는 재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적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보시고요. 이번엔 손창현 팀장님의 반도체 소부장. 앞서 저희가 한미 반도체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명목상 같나요? 뭐 같고요. 그리고 로봇 쪽과 그리고 자율주행 뭐 모든 곳에 다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반도체나 PCB나 MLCC나 IC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뭐 눈여겨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임을 나는 믿고 있다 의견 주셨어요. 내일 여러분 한번 시장 볼 때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주의 흐름 잘 예의주시하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